사업 실패했을 때요, 내 소중한 개인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저희 사례를 통해서요, 이 중요성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사연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업가 부부였어요. 과도한 대출 그리고 개인 보증으로 인해 내가 노후에 쓸 목적으로 이 잘 만들어 놓은 개인 자산에까지 리스크가 지금 번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법률, 세무,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은 첫 저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 2025년 8월 25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식 판매 전 교보문고 바로 펀딩 이벤트를 통해 사전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한정 사은품과 9월 10일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북토크 초대권을 선착순으로 드리니까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 크로스보더를 위한 미국 절세, 투자, 자산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JC&컴퍼니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60대 중반의 부부 고객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냐면 그동안 이 수제 가구 사업을 해오셨어요. 수입해가지고 미국에서 파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배송비 증가, 경쟁 심화로 인해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어찌됐건 어려움이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사업체를 운영한 게 꽤 몇 년 됐는데 이 코로나 때 EIDL이라고 있었죠. 그걸 또 몇십만 불 받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또 일반 은행 론을 더 받으신 거예요. 또 몇십만 불. 그래서 토탈 한 1밀리언 정도에 달하는 이 사업 대출을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이 대출금들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주문 줄고 재료비는 계속 치솟고 인벤토리 안 팔리고 그리고 대출 상환금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게요, 이 부부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대출금들, 특히 EIDL은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부분 퍼스널 개런티, 개인 보증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들이 단순히 비즈니스 론을 못 갚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자산에까지 리스크가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부부가 가진 재산이 두 가지였었는데 직접 거주하는 집이 있었고요. 그게 한 90만 불, 100만 불 되는 거에 모기지가 몇십만 불 있었고, 그리고 또 렌탈 프로퍼리로 또 한 밀리언이 좀 넘는 그런 가치의 자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그래도 자산 가치가 밀리언 넘는 꽤 에코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는 이 집들을 은퇴한 뒤에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SBA 그리고 또 은행론이요, 채무 불이행했을 때 개인 보증, 퍼스널 개런티를 근거로 해서 이 고객들의 집까지 회수하려 할 거라는 그런 문제였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 이거 좀 SBA에다가 대출 탕감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알다시피 이게 대체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라는 거죠. 정부 돈 이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협조를 해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SBA 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상황을 또 봐주다 보면 이게 정부의 어떤 운영이라는 면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협조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건 뭐냐면, 당연히 이분들은 집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게,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트러스트 얘기를 하던데 취소불능 트러스트에 넣어두면 어떻겠냐, 아니면 집 자체를 애들한테 증여를 하면 내 재산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산을 파산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답을 드렸던 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들이 의도하신 거는 결국은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또 퍼스널 개런티, 개인 보증을 섰지만 나한테 자산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러면 파산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거래를 일으켜서 내 소유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가 말하자면 한국말로 이제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fraudulent transfer라는 거죠. 개념이 뭐냐? 사업 대출 상환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이미 연체가 시작된 시점에서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트러스트에 넣거나 아니면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 뭐 어뉴이티다, 라이프 인슈런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행위가 사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실제 그러한 증여를 불인하고 무효화시키고 또 그 자산을 다시 압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녀들한테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룩백 피리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은 보통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재산 이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상환을 잘 해온 상황에서도 앞으로 못 갚는 상황을 인지해서 그때부터의 자산 이전은 사해 행위에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룩백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4년이라고 했을 때 4년 전에 이렇게 자산을 이전했다라면 4년이 지금 지난 상태에서는 그러한 이전에 대해서 사해 행위라고 어떤 의심되어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닥친 문제가 되니까 4년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객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 초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전혀 없던 그런 시기에 개인 자산의 일부를 미리 어떤 취소 불능 트러스트, irrevocable 트러스트로 옮겨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얘기.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금처럼 그러면 이제 대출 상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내가 미리 옮겨놓은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옮겨놓은 자산들은요. 특히 물론 내가 이런 트러스트를 자산 보호, 에셋 프로텍션의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잘 넣어놓고 그 목적에 합당한 방식으로 운영을 했겠죠.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요.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적법한 절차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미리 자산을 분리해 놓은 거니까 사해행위라는 그런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게 늘 위험을 내포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객 케이스도요. 뭐 이런저런 가구 사업하면서 당연히 론 받고 SBA 론 좋은 레이트에 받잖아요. 그랬을 때 못 갚을 것을 그때 당시부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 그러나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의 자산의 일부라도 이런 자산 보호 트러스트로 좀 옮겨 놓았더라면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산보호 트러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꼭 챙겨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반드시 어떤 채권 보호라고 하는 그 장점만이 아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추가적인 강력한 장점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산 보호도 하지만 특히 트러스트가 갖는 본연의 기능이요. 유언 검증, 프로베이트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이지만 여전히 이 트러스티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안전장치 또는 컨트롤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너무 일찍 자산을 넘겨주면 버릇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을까 스포일 되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통해서 증여를 하면요.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트러스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자녀가 이러한 자산들을 함부로 썼을 때 그걸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단순히 지금 증여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당 수준의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녀들이요. 그들이 어떤 그 해당 자산을 가지고 뭔가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채권자, 그들의 채권자 또는 이런 얘기하죠. 배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결혼한 자녀면 뭐 내가 못 믿는 건 아닌데 며느리를 못 믿는 건 아닌데 또는 사위를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트러스트를 통해 관리되는 이런 자산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보호가 되거든요. 왜? 아직까지 자녀 개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 또는 배우자가 뭐 이혼을 한다거나 할 때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하는 그런 또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효용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은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텐데 이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길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마치 판매하는 형태로 하면 트러스트로부터 부모인 내가 상당 기간 동안 이 트러스트에 대한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내게 아닌데 이제는 이 트러스트의 자산이 더 이상 트러스트로 옮긴 자산이 내게 아님에도 이 트러스트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은퇴 후에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복잡한 어떤 전문적인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혜택들이 자산 보호뿐만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트러스트를 통한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사례로 돌아가면요, 사업 위험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어떤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산보호 트러스트는요,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어떤 사업가들, 전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한 사람들, 뭐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고려해도 좋을 법한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다라는 거니까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보호 트러스트요, 사업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내 자산에 미치는 그런 어떤 그 위험을 적어도 그러한 특정 자산들, 트러스트에 옮긴 특정 자산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미리 해서 사해 행위라고 하는 그런 법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4년의 기간을 요구하니 최소한 그 기간 이전에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니, 가능하다면 내가 이러한 리스크를 미리 다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고려해보면 좋겠다. 더불어 이러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는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추가의 혜택들도 꾀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제와 관련해 도움이 더 필요하거나 저와 JC&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